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를 모시고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문대원 박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국적으로 이제 16살 이상은 백신 접종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한 학교들이 자꾸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뉴저지에 위치한 대형 대학이 제일 먼저 이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뉴저지에 있는 큰 대학 들어보셨을 텐데 Rutgers University라고 있죠. 네. 이곳이 가장 먼저 시행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 가을 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코비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무화가 되는 거죠. 그럼 학교 측은 이렇게 해야 팬데믹 이전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백신 패스포드처럼 이 가을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이 백신 접종 증명을 하는 이 프루프가 요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의무화를 단행한 학교가 Rutgers University인데,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진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도 모두 박신을 맞아야 하고요. 네. 이런 방침 박신 맞아라 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메시지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저도 아는 소셜 미디어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들이 백신 맞았다고 이렇게 사진 올리고 그러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결국 이 집단 면역 해서 이거 팬데믹을 종료시키는 게 대학 측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학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백신이 요구되는 것은 실제 이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대학 재학할 때 등록할 때 요구된 MMR, 간염, 헤파타이티스, 메닌자이티스 등 백신 요구 조건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되는 격이죠. 그러면서 이 학생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Rutgers University는 학생 수가 7만 1,000명이 넘는 대형 대학인데 이제 이 캠퍼스와 또 더 나가서 뉴저지 커뮤니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대학들이 또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Rutgers가 시간 이에 그 뒤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대표적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잘 아시는 노스캐롤라이나 명문 듀크 대학도 동참했고요. 그리고 University of Notre Dame,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 브라운하고 코넬 대학도 조인을 했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은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줄줄이 이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이 캠퍼스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든 백신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전국적으로 16세 이상은 백신 접종이 거의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Rutgers 대학 측은 안전한 가을 학기를 위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국가 차원보다는 대학 안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 거하고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네. 사실 캠퍼스 안에서 이런 시행이 중요한 이유가 이 전염으로 사실 대학 캠퍼스들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죠. 이 학생들 사이에 아파트 생활이라든가 파티도 숨어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전염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외부 양로원에 사망까지 일으킨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대학에서 백신을 요구하는 사례가 예전에도 종종 있었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이 캠퍼스 안에서는 이 백신을 이루어진 적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87.5% 거의 90%에 가까운 대학교에서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홍역이랑 MMR이라는 백신이 대표적인 예고요. 이 절대 앞에 말한 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을 학생 중에서도 맞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걸 의무화하는데 어떻게 제재를 가할까요? 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교 등록을 홀드한다든지 아하. 뭐 특정 클래스를 등록하는 걸 막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숙사에 사는 것을 금지할 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드문 경우인데 퇴학 처분까지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 이 바로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5년에 이 수막염이라고 부르는 뇌염이죠. 메넨자이티스 케이스가 확 늘어나면서 한 명이 사망까지 했는데 그러자 텐트 안에 갑자기 이제 백신 텐트가 들어서고 모든 학생이 이제 백신 의무화가 되었죠. 그랬더니 바로 그 위에 있는 워싱턴주도 다 긴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명의 워싱턴주 학생들이 오레곤에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넘는 재학생들에게 다 이제 백신을 마치고 워싱턴주도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이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킨 박테리아가 이 B 스트레인 박테리아가 원인이었는데 사실 똑같은 박테리아가 2013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리고 2014년에는 UC 산타바바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이 좀 더 위험한 이유가 아무래도 젊고 활기가 넘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고 이들끼리 뭐 가까운 거 허깅이라든지는 접촉이 많고 음식 먹을 때도 그냥 유텐슬을 같이 쉐어하기도 하고 물컵도 쉐어하다 보니까 이런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FDA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즉각 그 백신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가지고 2개의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첫 번째는 요새 지금 유명한 파이저에서 하나가 나왔고 또 한 개는 노바티스 약국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대학 측이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두고 UC 헤이스팅스 법대의 도릿 라이스 교수가 말한 거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걸 쭉 돌아보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사립대학들이 공립이나 주립대학들에 비해서는 이런 것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하고 여기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UC 시스템 같은 거는 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옛날 사례가 있는데 뭐 아주 오래전 얘기죠. 1925년에 한 학생이 스몰팍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University of 캘리포니아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판사는 UC 손을 들어주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생들에게 백신을 요구하자 그 뒤로 여러 개의 법정 소송이 이어졌는데 모두 이것을 물리치고 통과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 백신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FDA가 풀 승인이 아니고 긴급 사용 승인이지 않습니까? Emergency Use Approval.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로 인해서 백신을 그렇지 않아도 거부하는 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꼬투리를 삼아서 도전해 들어올 걸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 측에서도 물론 이것을 백신 의무화를 두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뭐 건강상 문제라든지 종교적 이유가 있으면 예외를 해주기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종교적인 이유를 두고는 찬반이 많다고 하네요. 네.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데 학생들이 다른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로 그 유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신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모두 다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없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자 대학 측에서는 문제 없다. 이 학생들 오면 우리가 직접 백신을 맞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다른 데서 온 학생들은 뭐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을 막고 온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국 같은 데서 뭐 에스트라제네카 대표적인데 그걸 막고 온 학생들이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많은데 지금 중국 백신 같은 건 미국에서는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모두 다 케이스마다 적절한 분석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학교 캠퍼스가요 백신 접종 센터가 될 가능성도
필요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네. 우리 알다시피 다저 스타디움이나 뭐 컨벤션 센터, 뭐 페어그라운드 이런 데가 있듯이 네. 이 전국적으로 이 대형 백신 센터 접종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캠퍼스에서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우리 학생들을 접종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다 끝난 후에는 그런 상황에 캠퍼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커뮤니티 차원에도 참 큰 일을 해내는 거고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